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제 재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제가 앞에 이제 여러 컨텐츠에서, 물론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첫 번째 치료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일단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가 실패를 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뭔가 증상, 불편한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재치료를 하는 상황에서는 첫 치료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 치료는 정말 치료를 잘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뒷끝단에 어떤 치아가 어렸을 때 정말 멀쩡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 치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잘 쓰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어떤 치아는 충치가 있을 거고, 어떤 치아는 크랙이 있을 거고, 어떤 치아는 파절이 있을 거고, 많은 무수한 일을 겪게 되는데, 잇몸병도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플하게 뭐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그걸 평생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치아에 대한 재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잇몸이 붓고 염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치료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잇몸도 붓고 염증도 있는 어떤 불편감이 생겼는데, 이제 다른 치과를 가셨는데, 이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과에서는 이제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을 때 가장 깔끔한 거는 발치후 임플란트로 가는 거죠. 그 치아에 문제가 되는 치아를 갖다가 발치를 하고 없애버리면 당연히 이제 환자의 불편한 증상은 사라질 테니까 발치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치과를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의 상태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이쪽 치아예요. 이쪽 치아가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 치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오셨는데 이게 브릿지가 되어 있죠. 과거에 아마 여기 제1 대구치가 아마 치아가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브릿지를 이렇게 3개짜리를 양쪽 치아에 걸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잘 쓰시다가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신 거죠. 근데 이제 염증이 생겼으니까 이 치과에 가서는 잇몸 염증이 있다고 하니 잇몸 염증을 갖다가 처음에는 뭐 보통 이제 약으로 조절을 하죠. 이제 이 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항생제가 포함된 진통 소염제를 먹는 거예요.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이제 항생제는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기에 있는 세균이 없어지는 거니까 잇몸에 염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보통 이제 잇몸을 째고 잇몸을 절개하고 이제 긁어내는 거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치아의 실제 모습을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릿지가 되어 있고 과거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염증이 이렇게 해서 염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은 건데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잘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치근단 절제술까지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염증을 긁어내고 치근단 뿌리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염증 재발이 됐으니 이제 발치를 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치아를 뽑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게 된 건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치아에 보면은 옆으로 봤을 때 여기가 충치가 있잖아요. 충치가. 그래서 충치가 있다는 건 충치균이 안쪽에 있다는 거고 안쪽이 많이 지저분하다는 건데, 이걸 보나마나 뜯어보면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이 내부를 갖다가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충치가 있고 이 내부가 이제 지저분한데 엑스레이 단면만으로 신경치료가 나쁘지 않게 되어 있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뿌리 끝을 잘라내야죠 하고 이제 잘라내버리면은 이제 재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부가 이제 지저분하면 아무리 항생제를 먹고 잇몸을 긁어낸다고 해도 이쪽 바깥으로 계속해서 세균이 유입될 수 있는 유입로가 있는 거잖아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1, 2년 안에 재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뽑고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무조건 뜯어내야 된다. 이미 이 치아에 대해서 치근단 절제술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치료를 하려면 이제 재신경치료로 만들어는 불가능하고, 이제 재신경치료와 치근단 절제술 이 두 개를 병행을 하셔야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안에도 깨끗이 하고 밖에도 깨끗이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뜯어봤어요. 자, 뜯었죠? 레진으로 깨끗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뜯어낼 때는 다 기존의 재료를 갖다가 제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해보고 충치 제거해보고, 자, 어떻게 됐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가 충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 안에 신경관으로 세균이 안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충치까지도 깨끗이 제거를 하니까 이제 치아가, 이 안쪽은 본인의 치아가 남아있는데 이 바깥쪽은 본인의 치아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아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둥 같은 걸 하나 보강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부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뭔가 부러지거나 탈락이 되거나 그런 부위를 갖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포스트를 이런 경우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하는 재신경치료를 마무리해 놓고 이제 잇몸을 절개하고 들어간 거예요. 절개하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뼈가 이제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위 말고 이 염증이 있는 부위가 뼈가 녹아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뚫려 있는 거고, 그 염증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딱 봤더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염증을 제거하고 이 뿌리에 요 단면을 갖다가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 이걸 갖다가 제가 맨눈으로 수술하는 건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세 현미경으로 이제 보통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 단면이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생기고, 신경치료 해놓은 위에서 신경치료 해놓은 이 부분이 있고 중간에 이스무스라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치료를 여기랑 여기랑 백날 잘 해줘도 세균에 의해서 이 이스무스 부분이 얇게 있는 이 골짜기 같은 부분이 세균이 남아있으면 염증이 재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혹시라도 크랙이 있나 보려고 이제 빛 메틸렌블루로 염색을 해서 보면 뿌리 단면이 있고 신경치료 해놓은 흔적이 있고 여기 중간에 연결된 부위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거고, 이제 크랙이 있다고 하면은 수직 치근 파절이면은 이런 라인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수직 치근 파절의 라인은 관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살려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MTA로 잘 밀봉을 하는 거죠. 밀봉을. 이 밀봉하는 과정은 여기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이거를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밀봉이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맨눈으로 하는 것도 절대 여기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하는 것만큼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치아를 발치하느냐 발치하지 않느냐, 재치료를 할 때는 항상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으로 정말 확대를 해서 미세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계점은 모든 치료에 있지만 맨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잘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걸 수직적으로 자른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뿌리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뿌리 길이는 안 건드리고 기존에 삭제되어 있는 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틀어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염증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애초에 이렇게 오셨던 이 부분이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해서 뿌리 끝에 염증이 해결이 된 상태예요. 여기 이제 염증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결이 된 상태를 관찰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체크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브릿지를 갖다가 똑같이 브릿지를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릿지를 이미 뜯어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뼈가 없기는 해요. 뼈가 없기는 하지만 상악동 수술을 해서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따로 하나 심어서 여기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따로 하나 해놓고 이 자리에 크라운 하나 해놓고 여기 크라운 따로따로 해놓으면 본인이 치실로 음식물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뿌리가 짧고 문제가 또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치아 하나에 대해서 단독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환자분께 좋다고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이미 재치료를 했는데도 뭔가 실패하신 분들, 재치료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첫 치료를 제일 잘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첫 치료를 한 곳에서 매번 체크업을 받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첫 치료가 어쩔 수 없이 실패가 됐다. 그러면 재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재치료만큼은 정말 잘 받으셔야지 그 치아가 발치로 가는 거를 갖다 최대한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재치료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치아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염증이 재발이 안 되고 잘 유지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